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후 4시 25분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반경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 42분경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그가 남긴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 전 의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드론과 구조견을 투입해 정 전 의원을 발견했다. 발견했을 때 정 전 의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종이 한 장에 자필로 가족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장례는 크게 치르지 마라. 조용하게 치러달라. 어머니 옆에 화장해서 묻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에게는 여보, 사랑해라고 유서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한때나마 왕의 남자였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2000년 총선부터 정치권의 문을 두드린 그는 이상득 이재호 전 의원과 함께 2008년 이명박 MB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었다. MB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짜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듯했다. 주변에 따르는 후배도 많아 의원님보다는 주로 두원이 형으로 불렸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MB 정부 출범 직후 이상득 전 의원과 정권의 2인자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밀려 정부 조각 작업에서 막판 패제되기도 했다. 결국 같은 해 4월 치러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서명 파동을 일으켰고 자신이 만든 권력의 정점에서 급속히 멀어져 갔다.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MB 저격수를 자처한 그는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13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는 2014년 11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적 재기를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우울증이 그를 덮쳤다. 지난해 그는 재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마포구에 일식집을 냈다. 그는 당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직 정권 실세가 발레 파킹을 해준다는 소문에 그의 일식집은 잠시나마 정치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됐다. 거의 매일 1개 이상 라디오와 TV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했다. 정 전 의원을 지켜봐온 지인들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이날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고 15일에는 아내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일식집을 찾았다고 한다. MB는 이재호 전 의원을 통해 한때 최측근에서 정적으로 돌아선 정 전 의원 빈소에 주문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은 19일 오전 9시. 소식 듣고 다른 음모를 생각했다가 작년 겨울 오픈한 일식집 영상 앵글에 우연히 잡힌 현 재혼한 아내가 떠오르대요. 딸 같은 나이던데 재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정 의원이 이제 막 재혼한 아내. 다른 인생을 두고 싶게 자살을 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어떤 정치적으로 숨겨진 비밀이 있더라도 다른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그 정도의 비밀 정도는 떨궈버리고 현 삶에 더 충실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영상에 잡힌 현 아내 깐깐해 안 보이고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던 모습이 떠올라요. 정청래 의원과 정씨 집안 혈아우라고 방송에서 서로 케미 잘 맞았는데 정청래 의원도 첩첩하겠어요. 오늘 늦은 오후 그 일식집에 찾아갔나 봐요. 문 닫혀 있는 사진만 기사에 나오고 그런데 그 일식집이 있는 건물주가 사망 속보를 보고 아내에게 알렸는지
속보 나오는 시간대에 바로 가게 문 닫았나 보더군요. 내막이 어찌 됐는지 갑작스런 죽음에 의심 들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B와 놀던 측근이라 해도 이후 보수 패널로 봐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는데 보수 패널 나올 사람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날려 뉴스에 초점이 된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은 화랑 주인이다. 정 의원의 부인 이화익 50의 이화익 갤러리 대표실을 만나 보았다. 정 의원이 화제가 되면서 화랑 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그는 남편 일과 내일은 별개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 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말이 많이 나더라도 내 할 일은 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정두원 의원 발언이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정치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정 의원이 워낙 밖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집에 오면 쉬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정치 얘기를 즐기는 쪽이 아니라 묻거나 하진 않죠. 우연히 전화 통화 내용을 듣거나 누구라도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한두 마디 묻지만 그게 다예요. 평소에도 당신 일은 당신이, 내 일은 내가 한다는 주의라 서로 참견은 안 하죠. 정 의원께서는 이 하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984년 결혼의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당시 공무원이었던 남편 월급이 박봉이었어요. 저는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시간 강사를 할 때였는데 아시다시피 시간 강사료가 몇 푼 되나요?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라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문직을 뽑는다는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당시 덕수궁에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에 학예연구원으로 들어간 거죠.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일하는 걸 적극 밀어줬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맞벌이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애 둘 낳고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들어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더니 하시던 일이나 하시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선거 때 조금 도와달라는 것 말고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일절 없어요. 정 의원과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셨는지. 76년 봄대학 신입생 때였지요. 우리가 동갑이라 같은 학번인데 각기 계열 대표를 맡고 있어 개강 파티를 함께 주선하게 됐죠. 그때는 일로 만나 호감은 느꼈지만 그저 잊을만 하면 우연히 만나는 편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렇게 대면 하다가 저는 유학을 떠나고 그는 군대를 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님 되실 어른이 오히려 저를 잘 보셔서 집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친정어머니도 신앙심 깊은 친지로부터 남편이 장로감이라는 평을 듣고 그 한마디에 넘어가셨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면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요. 그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는 그 과묵함이 남자답게 보였죠. 정 의원은 적극적이고 활달한 제 성격이 좋았나 봐요. 스타일이나 취향도 달라 옷차림 같은 것도 제가 챙겨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차려입고 다녔죠. 그 무렵 제가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원 하고 싶다더군요. 솔직히 반대는 안 했지만 공천은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정 의원이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운 계기를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시아버님께서 정 의원의 사촌 큰아버지인 정선태 전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하셨어요. 정선태 의원은 육선에 하면서 강직한 정치인으로 이름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셨는데 당시 청와대 근처 삼청동에 공관이 있었나 봐요. 정 의원도 거기서 태어났고요. 정선태 의원이 남편의 역할 모델이 된 거죠. 공천 심사 와중에 찾아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나요. 정 의원에게는 정치를 할 바에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되는 일뿐 아니라 대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셨고, 저에게는 정치인은 그 일의 반 이상을 부인이 해야 하니 각오해라 당부하셨죠. 그때 저는 속으로 뭐 그렇게까지 싶었어요. 20여 년 화랑업계에서 일한 전문인으로서 정치인의 아내가 되면서
불편하신 점은 없었나요? 제가 갤러리 현대 디렉터를 거쳐 2001년 제 이름을 내건 이화익 갤러리를 개관할 때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지난해 말 청담동 네이처 포엠 빌딩에 강남 분점을 내면서 잡음이 일었죠. 공교롭게 박형준 전 의원의 부인인 조현 씨의 조현 화랑, 박진 의원의 누나인 박여숙 씨의 박여숙 화랑이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하면서 말이 났어요. 당시 제 생각이 이랬어요. 뉴욕이나 베이징 등 해외까지 지점을 내는 화랑이 늘어나는 최근 미술시장 추세를 볼 때 강북 화랑만 가지고는 상권 커버가 안 되겠다. 하지만 남편의 지역구도 강북이고 제가 살아온 기반도 여기니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강남의 지역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마련한 거죠. 화랑 대표 일과 정치인 아내로서의 일을 분리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남편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20여 년 미술계에 투자한 제 몫을 포기할 수는 없죠. 조심하면 무슨 문제인가 싶고요. 또 제가 일을 크게 벌이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일례로 남편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할 때는 서울시 관련 미술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강남 분점도 2년 계약이 끝나면 재고할 것이고요. 솔직히 남편이 지금이야 국회의원이지만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안 되면 막말로 백수 아닌가요? 제가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을 누가 돌보겠어요. 화랑 일을 탄탄하게 꾸려가는 것이 남편에게도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정치인의 아내 상을 잊어달라고 했다. 일에 자기 인생을 건 전문직 정치인 부인의 존재가 한국 정치계를 변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은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가족 또한 정치인에게 뭔가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는 남편이 더 큰 사람이 되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화익 갤러리가 열 다음 전시회를 위한 기자간담 회장으로 총총히 떠났다. 정두원 전 의원이 16일 자택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생전 방송에 출연해 직접 한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16년 12월 28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최태민 가족 이야기를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 언론에 안 나온 게 의문사가 있다. 최태민 가족과 관련된 주변에서 오촌끼리 찔러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것도 있다. 그 전에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특검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촌 살인 사건 외에도 의문사가 또 있다. 최태민 가족과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길 가다가 밤에 퍽치기로 죽은 사람 등이 있다며 내가 해당이 될까봐 두렵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유서를 써놓고 사라졌다는 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드론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신락공원 등을 수색한 결과 정 전 의원을 발견했다. 정 전 의원은 1957년생으로 올해 63세다.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공천을 통해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19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되면서 3선 의원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논객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15일 방송된 MBC 표준 FM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도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해 일본 불매 운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